자, 오늘의 주제는 강아지입니다. 자, 오늘 강아지 한번 그려볼 건데, 자, 강아지. 생각보다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자, 지금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는데, 두 분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한 분은 초등학생이었고요. 한 분은 30세인가요? 저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강아지 그리는 게 어렵다. 너무 어렵다. 귀엽게 그리고 싶은데, 자꾸 뭐 이상해져요. 너무 무섭게 생기게 돼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먼저 오늘은요, 평소와는 다르게 그 두 분들의 그림을 제가 받았습니다. 강아지 두 개를 지금 그림을 받았는데, 그거 먼저 한번 보고선 체킹한 다음에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딱 보시면 알겠지만, 오른쪽 밑에 있는 게 이제 초등학생 친구가 이제 그려서 보내준 그림이고, 왼쪽에 있는 분이 성인분께서 그려서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자, 지금 일단 체킹을 한번 해볼 건데, 두 개가 그림이 스타일이 상당히 많이 다르죠? 자, 상당히 많이 달라요. 자, 성인분들은 대부분 조금 사실적으로 그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편이고, 초등학생분들은 좀 약간 뭐랄까요? 귀엽게 그리는데 초점을 조금 많이 맞추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느낌이 그랬고요. 자, 그래서인지 지금 초등학생분들 그림 그리는 거 보면 대두가 많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크게 그린다는 거지. 머리를 크게 그리고 몸통을 좀 작게 그리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 초등학교 친구 그림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깜찍한 표정을 짓고 있는 강아지인 것 같은데 위에다가 글씨를 써놨어요. 토끼 아님 주의라고 써놨거든요. 자, 아마 본인이 봤을 때도 뭔가 토끼 같으니까 지금 토끼 아니라고 아마 써놨을 거예요.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자, 우리 초등학교나 이제 조금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언가를 그려놨을 때 뭔가 자신이 없어. 내가 봐도, 이거 뭔가 강아지 아닌 것 같고, 아니면, 여기에다 뭔가 써줘야 이게 이 사물을 그렸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이렇게 글을 씁니다. 글만큼 알려주기 제일 빠른 게 없죠. 자, 근데 우리가 매번 그림에다가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딸랑 하나만 그리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여러 가지를 그려야 되는 한 폭의 그림을 완성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글씨 같은 거는 보통 뺀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방법이 뭐냐? 글씨로 갖다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 사물에 대해서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러고 나서 그려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그게 안 됐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귀여움에 초점을 많이 맡긴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 그림이요. 좀 작아요.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잘라놔가지고 이렇게 보이는데 원래 전체 사진으로 봤을 때는 종이 크기는 굉장히 컸는데 굉장히 작게 그려놨더라고요. 근데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 조금 제일 많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작게 그리는 거랑 귀엽게 그리는 거를 똑같이 놔요. 그러니까 마치 작게 그리면 귀엽게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치. 강아지도 그렇고 햄스터도 그렇고 뭐가 자꾸 귀엽잖아요. 자꾸 귀엽고 소중해.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림 그릴 때는요. 너무 작게 그려버린다고 귀여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오늘 정확하게 조금 알려드릴게요. 우리 생각해보면 캐릭터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실 만한 게 라이언이 있죠.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같은 거 보면 커진다고 귀여움이 좀 덜해지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물론 작은 게 더 귀여울 수도 있기는 하지만 뭔가 그게 막 작아진다고 더 훨씬 귀여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커진다고 못나지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뭘까? 크기에 대한 중요성은 아니라는 소리예요. 무조건 작게 그린다고 귀여워지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그림을 크게 그리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요 그림에서는 그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여기 왼쪽에 있는 성인분이 그리신 강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일화를 들었는데 이게 그냥 그린 게 아니라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대회를 했대요. 사생대회를 했는데 이거 사생대회를 공원 같은 데서 이제 돗자리 펴놓고 하면서 야 준비물 챙겨와 이래가지고 와르르르 몇 명이서 이제 모여가지고 한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주제를 딱 뭔가 하나를 정했는데 그게 이제 강아지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야 오늘 강아지 그려가지고 제일 못 그린 사람이
오늘 치킨 쏘는 거야. 해가지고 그렇게 약간 뭔가를 미션을 걸고 진행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재밌는 방법이죠. 다른 성인분들도 그런 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건전하고 좋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분은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그려낸 그림이라고 했는데, 아, 너무 무섭대요. 내가 그린 강아지가 너무 무서워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 좀 귀엽게 그리는 방법을 좀 알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은, 자, 뭐가 문제냐면, 우리 강아지가 얼굴이 긴 애들도 있고, 좀 짧은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가 긴 강아지도 있고, 좀 짧은 강아지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코가 짧은 애들이 좀 더 귀엽잖아요? 대형견들 보면 보통 여기가 이렇게 길잖아요. 근데 좀 작은 소형견들 보면 여기가 이렇게 짧단 말이에요. 요거 짧은 대표적인 강아지들이 보통 말티즈가 가장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포메라이언, 포메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좀 짧죠. 그래서 이제 좀 귀엽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오늘 그려서 보내주신 그 사진은 얼굴이 좀 길어졌어요. 그쵸? 얼굴이 조금 길어졌고, 자, 일단 제가 보기에는 푸드를 표현한 것 같아요. 푸드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좀 긴 편이거든요. 긴 편인데, 이런 부분을 조금 짚어가지고 그려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너무 우뚝 서 있어. 이렇게 벌떡하고 서 있단 말이야. 장승처럼. 그래서 더 무서워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그림 한번 참고해봤는데요. 이렇게 그리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강아지를 쉽고 귀엽게 재밌게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 그리기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매직 말고요. 연필 쓰세요. 연필입니다. 연필로 그리시다가 지워야 될 부분들이 좀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꼭 연필을 준비해 주시고 지우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채색까지 할 거니까 자, 옆에 색연필이라든지 크레파스, 크레용 다 괜찮습니다. 옆에다가 같이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스케치를 자, 여러분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강아지 그리는 방법을 한 3가지 정도 알려드릴 거거든요. 3가지 정도 알려드릴 건데 거기에서 조금 이제 모양을 바꾼다거나 이제 무늬 같은 거를 조금 바꾸게 되면 다른 강아지들도 좀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있는 강아지들을 좀 위주로 조금 그려드릴 건데 그거를 이제 참고해서 여러분들은 뭔가 조금 다른 거를 응용해서 그려보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뭐 오늘 배우는 것만 그려봐도 상관은 없어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입니다. 짖고 있는 강아지. 자, 걔는 꿀꿀 이러면서 많이 짖잖아요. 자, 그 짖는 모습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짖는 모습 진짜 그리기 쉬워요. 걔는 어쨌든 강아지들은 많이 짖잖아요. 우리 사람처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고 짖고 있는 모습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디귿 있잖아요. 디귿? 우리 쓰는 디귿 있잖아요. 디귿. 글씨 디귿이요. 한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디귿 있잖아요. 요거를 저는 요렇게 바꾸겠습니다. 반대로요. 이렇게 거울에다가 비친 것처럼 이렇게 반대로 한번 바꿔볼 건데요. 저는 이쪽 보는, 왼쪽을 보는 강아지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바꾼 거고 오른쪽을 바라보는 강아지를 하시고 싶으신 분은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쪽 바라보는 강아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얼굴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자, 얼굴 그릴 때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릴 거거든요. 두껍게 이제 그려놓을 건데 여기에다가 눈을 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 부분을 지워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매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비워두고 그냥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연필로 지우개로 그리는 것 때문에 충분히 지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필이랑 지우개로 지워가면서 하세요. 왜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그려보지 않으면 그림이 찌그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많이 그려봤기 때문에 숙달이 돼서 괜찮지만 여러분들은 수정을 하면서 하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저는 눈 부분, 여기 눈 부분은 이렇게 지워버린 상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려볼게요. 자, 디귿자. 이렇게 뭔가 반전 형태로 거울에다가 꼭 뒤집혀 있는 이렇게 반전 형태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다가 얼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저 여기 원래 선을 그어야 되는데 저는 여기를 남긴 거예요. 지울 수가 없어서. 자, 이제 여기에다 눈을 그릴게요. 눈 크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요. 눈을 가끔씩 짝짝이로 그려도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되게 뭔가, 이게 뭐지? 되게 뭔가 더 귀여워 보여.
물론 눈이 짝짝이지는 않지만 약간 만화 같은 데에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띠용띠용 하면서 막 여기는 커지고 여기는 작아지고 막 그런 거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의 크기를 조금 바꿔도 괜찮아요. 근데 눈은 좀 크게 그려주세요. 늘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자, 눈. 여기 안에다가 이제 눈동자. 까만 콩 그려야겠죠? 까만 콩 그릴게요. 저는 오늘 어디를 볼까요? 자, 여기 가운데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줘 볼게요. 자, 됐죠? 자, 그리고 얘 지금 나는 좀 약간 화나가지고 세차게 짖고 있는 개를 하고 싶단 말이야. 완전 열받았어. 이렇게 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눈썹을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눈썹의 중요성입니다. 물론 강아지들은 눈썹이 없을 거예요. 그쵸? 이런 우리 사람처럼 눈썹이 있지는 않잖아요. 자, 근데 이거는 약간 오늘은 캐릭터나 만화처럼 그려보는 거를 위주로 할 거기 때문에 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그려야 될까요? 코 그려야겠죠? 코. 입은 이미 그려졌기 때문에 그릴 필요가 없어요. 자, 코. 여기에다 그리지 말고 여기 끝에 있죠? 여기 끝에. 여기 끝에다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저는 그냥 까맣게 색칠해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렸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입이 조금 허전하단 말이에요. 입 안에다가요. 이빨을 그려줄게요. 이빨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그럼 일단 얼굴 모양은 나왔어요. 근데 뭘 안 그렸죠? 귀를 안 그렸어요. 그쵸? 자, 귀를 이렇게 밑으로 처지게 그릴 수도 있는데 얘 지금 엄청 세차게 짓고 있는 거잖아요. 막 귀가 펄럭펄럭 걸리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귀를 위로 이렇게 날려주겠습니다. 요렇게요. 요렇게 날려줄게요. 자, 그럼 귀 그려졌죠? 자, 요렇게 한 다음에요. 이제 뭐 그려야 될까요? 몸통 그려야겠죠? 물론 여기에다가 목을 그리고 몸통을 그리면 더욱더 좋기는 하겠는데 저는 목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몸통 들어갈게요. 몸통 시작 위치는 여기쯤에서 시작할게요. 눈 좀 밑에고 입에서 중간쯤 되는 입 벌어지는 중간쯤에서 여기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밑에 부분은 여기쯤에서 끝나게 해주겠습니다. 너무 작게 그리지 마세요. 몸통 작게 그린다고 해가지고 귀여워지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얼굴 크기랑 그냥 비슷하게 해주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실제로는 강아지들이 얼굴 크기가 몸통보다 훨씬 작죠. 사람도 그렇지만 저는 얼굴 크기랑 비슷하게 해줄 건데 조금 그거보다 길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네모 모양이나 동그라미 모양으로 그려주면 되는데 전 약간 둥글게 모서리가 깎여있는 네모 모양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됐죠? 자, 몸통 그려졌고요. 자, 이제 여기다가 그려야 될 거 다리 그려줘야겠죠? 다리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그릴게요. 이렇게. 자, 얘 지금 짖고 있어가지고 다리도 난리가 났어. 막 점프 뛰고 난리가 있어서 여기 밑에다가 원래 그려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다 그리겠습니다.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 이렇게 두 개 그렸어요. 자, 뒷발 그려야겠죠? 뒷발 두 개. 하나 여기, 하나 여기 뒤로 날아가고 있어.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발끝에다가 이렇게 발가락 표시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쉽죠? 자, 여기에서 또 안 그린 거. 아까 그 초등학생 친구가 보내줬던 그림에 빠진 게 있었죠? 꼬리가 빠졌어요. 자, 꼬리 꼭 그려줘야 합니다. 물론 꼬리가 짧은 강아지들도 있고 좀 긴 강아지들도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응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 여기에다가 좀 길쭉하게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하고 있는 느낌이죠. 자, 이렇게만 해줘도 괜찮고요. 이렇게 그리면 강아지 끝난 거예요. 굉장히 쉽죠? 자,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저는 목줄을 한번 그려볼게요. 목을 안 그리긴 했지만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려주고요. 동그라미만 이렇게 그려주면 목줄 달고 있는 강아지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쉬워요. 자, 이렇게만 그리시면 강아지 완성입니다. 얘가 좀 짖고 있는 거를 하고 싶으면 여기 앞에다가 모션을 이렇게 넣어도 좋아요. 만화 같은 데서 많이 쓰는 모션이죠. 자, 이렇게 그려주면 진짜 끝. 자, 근데 얘가 만약에 입 다문 걸 그리고 싶어. 입 다문 거 그리고 싶어요.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디귿자를 안 그리고 네모를 그린 다음에 거기다가 선을 그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걸 다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날아갈 거 아니에요? 여기가 안 보이겠지, 이빨이. 자, 그래서 여기에다 그냥 살짝 번외편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길쭉하게 그리고요. 이렇게요. 자, 그리고 눈동자도 그려주고, 코, 귀. 이렇게 그려주면 입 다문 강아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몸통이나 꼬리나 다리 그리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조금씩 응용해서 바꿔서 그려줘도 좋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강아지. 가장 쉽게 그릴 수 있는 강아지예요.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친구들한테도 많이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자, 이걸 기억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강아지입니다. 자, 다음 강아지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도형, 원, 동그라미를 사용해서 그리는 방법인데요.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말티즈나 포메라니언처럼 코가 이렇게 짧은 강아지 친구들 있잖아요. 그거 그릴 때 제일 당황하시는 부분이 강아지를 그렸는데 왜 곰이 될까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정면으로 그려서 그래요. 자, 우리는 이게 바라보는 방면이 있잖아요. 정면이 있고요. 측면이 있어요. 측면. 이 완전 옆모습이 보이는 거를 측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측면이요? 이게 측면. 보통 이거를 완측면이라 그래요. 완전히 측면이 보인다. 완전히 옆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완측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정면, 완측, 그리고 여기 중간 어디쯤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 중간 어디쯤. 그러면 눈 두 개가 다 보이고 코도 보이는데 약간 얼굴이 이렇게 돌아가 있는 게 보이죠? 입도 다 보이고. 자, 이거를 반측면이라 그래요. 측면이 반만 보인다. 완전한 측면이 아니라 완전한 옆모습이 아니라 그 중간 어디쯤 옆모습이 반만 보인다 그래서 반측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반측을 설명하는 이유가 자꾸 정면으로 그려서 힘든 거예요. 정면으로. 정면으로 그리는 방법 물론 있죠. 근데 정면으로 그리게 되면 대부분 어떻게 그리시냐면 이렇게 많이 그려요. 이렇게요. 이래서 곰처럼 되는 거예요. 그쵸? 물론 이렇게 그려놓고 강아지처럼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뭐 이렇게 귀 달아주는 방법도 있는데 뭔가 되게 곰 같지 않나요? 이게 약간 곰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정면 말고 반측을 택하겠습니다. 반측. 반측은 어떻게 그리느냐? 자, 여기 입 튀어나와 있는 거 따로 그릴 거고 얼굴 따로 그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릴 것이냐? 얼굴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여기에다가 살짝 좀 작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있잖아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삭제해주세요. 지워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를 지워주면 어떤 모양이 되느냐? 대충 이런 모양이 됩니다. 여기를 이렇게 지워주면요. 그러니까 여기를 완벽하게 지우지 말고요. 한 요만큼? 지금 제가 두껍게 칠한 만큼만요. 요 정도만 지워주면 돼요. 그럼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것도 한 번에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따로 그리고 지운 다음에 하세요. 안 그러면 다 찌그러집니다. 진짜 이것도 어려워요. 이거 한 번에 그리는 거 의외로 쉽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한 번 어떻게 그려보겠다고 막 또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러고 막 찌그러지고 다시 그렸다. 그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려놓고 딱 지우세요. 그러면 절대 안 틀립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제 여기다가 코 그려야 돼. 눈 그리고 코 그리면 됩니다. 눈 그리고 코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눈. 크게 그렸어요, 눈. 저는 오른쪽 쳐다보는 강아지. 자, 이렇게 했죠? 그 다음 뭐 그려야 돼요? 코 그려야 돼요. 코 여기쯤에 그릴게요. 너무 끝에다 그리지 마시고요. 여기쯤에, 왼쪽 눈 중간쯤에,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입을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되고요. 여기를 연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강아지처럼 보여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또 뭐 해야 되나요? 귀 그려야겠죠? 우리 아까 전에 귀 그렸던 방법이랑 똑같이 그릴게요. 이렇게요. 엄청 뭔가 발랄해 보이지 않나요? 자, 이렇게 그리면 강아지 얼굴 나온 겁니다. 자, 몸통은 아까랑 다르게 그냥 동그랗게 한번 그려볼게요. 마찬가지로 여기쯤에서 여기 두 점에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몸통 너무 작게 그리지 마세요.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됐죠? 아까랑 다리 그리는 거 똑같아요. 이렇게 앞다리 그려주고요. 뒷다리 그려주겠습니다. 쩍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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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쩍쩍.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해줘야 된다? 꼬리 절대 빼먹지 마세요. 자, 얘는 좀 짧은 꼬리 해보자. 이렇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주고선 색칠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저 오늘 점박이 그리고 싶거든요. 약간 바둑 있잖아요. 하얀색 바탕에 뭔가 검은 점이 그려져 있는 바둑이. 저는 바둑이를 그리고 싶어서 얘 바둑이로 한번 변형시켜 볼게요. 바둑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눈 있죠? 눈에 한쪽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따 여기 검은색으로 칠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만 있으면 안 되지. 여기도 무늬가 있겠지. 근데 점의 무늬가 다 크기가
비슷하진 않단 말이에요. 어떤 건 좀 작고 어떤 건 좀 크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크기를 조금 다양하게 해가지고 무늬를 내주면 되는데 기린 편 본 친구들 있죠? 기린 편 혹시 본 친구들은 요거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우리 그거는 이제 각지게 그렸었고 얘는 동그랗게 그려줄 건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동그라미를 너무 여기 벽면에만 그리지도 말고 너무 가운데만 그리지도 말고 좀 골고루 그려주세요. 아시겠죠? 자, 여기에다 전 하나 이렇게 크게 하나 그리고요. 여기에다 작게 하나 그려볼까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무늬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도 한번 해보고요. 여기다도 해보겠습니다. 꼬리에다가도 살짝 해줄까요? 다리도 한번 해볼게요. 얘는 여기만 있어. 얘는 여기에 조금, 얘는 여기, 얘 여기 조금. 어때요? 와, 진짜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너무 쉽죠? 자, 요거 이제 응용해가지고요. 푸들 그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푸들이 은근 어렵거든요. 푸들도 여기 코가 되게 길어요. 그래가지고 길게 그리면 별로 안 예쁘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요 방법을 응용해서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푸들 그리기. 끄끄끄. 자, 아까 그렸던 방법 응용해가지고 푸들 그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푸들 그려볼 건데 푸들 아시죠? 뽀글뽀글해요. 그쵸? 뽀글뽀글하단 말이에요. 털이 뽀글뽀글한데 이게 전체적으로 뽀글뽀글하게 이제 그려버리면 별로 안 예뻐요. 무슨 양 같기도 하고 구름 같기도 하고 뭔가 어정쩡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찌그러져.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저는 이렇게 그릴 거예요. 자, 이 지금 얼굴 있죠? 이 얼굴을 그릴 건데 여기 위에 부분을 날려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리시고 이렇게 그리시고 여기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지우는 부분은 같습니다. 여기 지워주시고요. 여기. 그리고 여기 이만큼 지워주시고. 이렇게. 요 부분을 지워주시면 됩니다. 아까 것도 설명을 잘못했구나. 여기 지워야 돼요, 여러분. 여기도 지워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지워주세요. 이 부분 이만큼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대충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요렇게 나올 거예요. 그쵸? 자, 요렇게 나왔습니까? 자, 이렇게 지워내면 요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자, 요렇게 해준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여기 뽀글뽀글 그려줄 거라고.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뽀글뽀글 그려줄게요. 이렇게요. 뭔가 앞머리가 있는 것처럼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요. 눈 똑같이 그릴게요. 아까 거랑 똑같이 그냥 그릴게요. 방향도 똑같이 해줘 볼게요. 코 똑같이 그리고요. 입 똑같이 그려주고 연결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줬어요. 자, 이제 여기다 뭐 해줘야 되느냐? 우리 여기 뽀글뽀글한 푸들의 그 털을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에다가 바로 이렇게 뽀글뽀글하게 그려버리면 분명히 찌그러질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연필로 동그라미를 연하게 크기를 좀 잡아놓고요. 아, 이게 괜찮겠다 싶으면 그거를 이제 따라 그리세요.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요. 연하게 그려놓고 여기를 따라서 뽀글뽀글을 그리라는 소리예요. 요거는 나무편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혹시 못 보셨을 분들을 위해서 나무편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보면 좋기는 한데 못 보셨을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저는 당연히 매직이라서 한 방에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약간 뭔가 라이언이래. 그 제이지 있죠? 제이지 머리 같기도 하고, 그 카카오 프렌즈에 있는 제이지 머리 같기도 하고. 자, 이렇게 그렸죠? 또 뭐 그려야 돼요? 귀 그려야 돼요. 귀, 마찬가지예요. 동그라미로 잡아놓고, 여기를 이렇게 따라 그리는 방식으로 해주세요. 저는 당연히 알죠? 한 번에 그릴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한 번에. 저는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귀 그렸죠? 뭔가 머리 묶고 있는 애인 것 같아. 그쵸? 자, 엄청 발랄해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몸통 그려줄 건데요. 몸통도 뽀글뽀글하게 그려주면 좋은데, 자,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설명하네요. 동그랗게, 연하게 연필로 잡아 놓으시고, 거기 겉에 따라 그리세요. 안 그러면 뭐다? 찌그러진다. 자, 저는 뭐다? 한 번에 그린다. 자, 이렇게. 요렇게요. 몸통 됐나요? 자, 이제 여기다 다리 그릴 건데요. 저는 약간 미용을 한 푸드를 그리고 싶어요. 그래서 밑에 부분에 이렇게 발목 부분에 뭔가 이렇게 솜털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처럼 그릴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그려주는데요. 여기 끝에다가 이렇게 구름 그려주고 발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도 앞다리 이렇게요. 뒷다리 그려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마찬가지 똑같이 이렇게 해주세요. 됐죠? 자, 꼬리도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해준 다음에 끝에다가 구름을 달겠습니다. 끝이에요. 너무 귀엽죠? 푸들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 요거 먼저 그리시기 전에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먼저 해보신 다음에 그게 익숙해지시면 요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아시겠죠? 요거 진짜 귀엽죠? 이거 진짜 귀여우니까 꼭 해보실게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제가 3가지 경우 정도 알려드렸고 요거 한번 색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자, 색칠해볼게요. 자, 아까 그렸던 첫 번째 그렸던 것부터 이제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무슨 색으로 색칠해볼까? 보통은 갈색으로 색칠을 좀 많이 하거든요. 저는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갈색도 괜찮고요. 하얀색 강아지도 있고, 그쵸? 갈색 해볼게요. 무난하게. 저 오늘 이 갈색 쓰겠습니다. 약간 연한 갈색인데, 원래 갈색보다 조금 연한 갈색이에요. 자, 이걸로 그냥 다 색칠해주시면 돼요. 귀, 얼굴, 몸통, 다리, 꼬리까지.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다 색칠했어요. 목줄 칠해주면 돼요. 저는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해주고 가운데 동그라미는 노란색으로 해줄게요. 끝! 귀엽죠? 색칠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끝났어요.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 거 요거는 금방이에요. 점박인데 아까 다 하얀색이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까만 부분부터 좀 먼저 칠할게요. 하얀 부분은 그냥 남겨버리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경우 있어요. 내가 물감 칠해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칠하다가 내가 깜빡한 거야. 여기 하얀색이어가지고 물감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깜빡하고 훅 하고 칠해버리면 여기 훅 들어가거든요. 어우, 얼마나 끔찍할까. 난 소름 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그거 방지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은색 먼저 칠하기 전에 옆에다 잠시 잠깐 놔두고요. 이런 연한 회색 있죠? 자, 이런 연한 회색으로 내가 벽을 칠 거예요. 왜냐면, 자, 크레파스, 다들 아시겠지만 크레파스랑 물감은 섞이지가 않아요. 크레파스랑 물감은 섞이지가 않습니다. 물감 같은 경우에는 물로 갖다가 하는 애고, 얘는 약간 기름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안 섞여요. 위에 동동 뜨죠? 여기 크레파스 칠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크레파스 칠한 다음에 위에다가 물감을 칠하면 위에 물감이 둥둥 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걸로 갖다가 내가 약간 벽을 쳐주는 거예요. 색칠을 해줘도 괜찮고요. 이렇게 만약에 연한 회색이 있으면요. 색칠을 해줘도 괜찮고 색칠하기는 조금 그래. 나 색칠은 별로 하기 싫어. 이러신 분들은 옆에다가 벽만 쳐주세요. 자, 요렇게 해볼게요. 하얀 부분 있죠? 이렇게 벽을 쳐주는 거예요. 지금 참 잘 안 보이죠? 이렇게 벽을, 더 안 보이네. 이렇게 벽을 쳐줍니다. 이렇게. 이제 슬슬 좀 보이죠? 자, 이렇게 벽을 쳐주는 거예요. 자, 저 여기는, 여기를 까만색으로 칠하고 여기를 하얀색으로 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벽을 쳐줬어요. 자, 여기 다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다 하셨나요? 이렇게 벽을 쳐놓으면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물감 들어가는 걸 살짝 방지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다 쓱 칠해버리면 그거는 어떻게 답이 없고, 약간 여기 옆에 좀 튀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좀 방지를 해줄 수 있다는 소리예요. 보기에도 훨씬 더 좋고요. 그냥 하얗게 남기는 것보다는. 자,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검은색 할게요. 검은색. 나머지 무늬 부분에다가 검은색 칠할 거고요. 여기 귀 있죠? 여기 저는 귀를 한쪽을 검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엄청 귀엽다. 난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나 이게 솔직히 제일 마음에 들어. 너무 귀여워요, 진짜. 너무 귀여워요.
질문이랑 또 움직일 것 같아. 이런 강아지 있으면 참 귀엽겠죠? 자, 점박이 강아지 친구는 이렇게 색칠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한 가지 팁을 조금 드리자면 여러분들 크레파스 사용하실 때 검은색 있죠? 검은색은 웬만하면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칠해야 된다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에 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그림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검은색 크레파스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굉장히 지저분하게 만들어요. 아마 그런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그러고 있는 친구가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 검은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칠하다 보면 내가 옆에 것들도 이렇게 막 건드리면서 번진단 말이에요. 근데 밝은 색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좀 상관이 없는데, 이게 검은색은 진짜 그림을 지저분하게 어둡게 만들어요. 약간 떼탄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림 완성된 거 보면, 나 내 그림 왜 이렇게 지저분해졌지? 그 이유가 바로 이걸 거예요. 아마 크레파스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검은색 부분은 다 빼놓고요. 나중에 이제 그림 다 끝났을 때, 색칠 다 끝났을 때 검은색만 칠하면 될 때 그때 하세요. 특히 이제 사람 그리고 그럴 때 이제 검은색으로 머리 칠하시는 분들 있죠. 저는 검은색을 웬만하면 칠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냐면 제 머리도 노란색이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검은색을 어쩔 수 없이 칠해야 되는 경우에는 마지막에 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얘 끝났습니다. 마지막 푸들 칠해볼게요. 자, 푸들 칠해보겠습니다. 얘를 무슨 색으로 칠해볼까요? 아까 테두리 하는 방법 이제 알려드렸으니까 아까 전에 갈색 푸들을 이미 해버려가지고 저는 한번 요 색 한번 써볼게요. 이 색이요. 자, 요 색 한번 써볼 건데 아까 테두리 치는 방법도 쓸 거고요. 색칠도 할 겁니다. 자, 저 털 부분에는 요걸로 갖다 테두리 칠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칠해버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쭉쭉 따라오세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색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연한 색깔 쓰면 돼요. 연한색. 그러니까 사실 크레파스 같은 게 좀 색이 많은 게 좋습니다. 색연필도 그렇고 좀 색이 많은 게 좋은데 자,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색깔이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약간 파스텔 톤 있죠? 하얀색이 조금 많이 들어간 색. 근데 솔직히 얘는 별로 추천 안 해요. 얘는 진짜 구름 그릴 때 겉에다가 테두리 치면 좋고요. 요렇게. 요 정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연보라색이나 뭐 연분홍색 이런 것들 있죠? 그냥 분홍색도 너무 진해요. 그래가지고 요 정도? 하얀색이 진짜 많이 들어간 색. 그래서 저는 오늘 요 색을 쓰겠습니다. 자, 요 색 써서 한번 칠해볼게요. 다 칠했습니다. 여기 살짝 안 됐네. 됐죠? 자, 요렇게 하면 끝이에요. 하얀색 부분 그냥 하얗게 남겨두지 마시고 요렇게. 이렇게 해주면 훨씬 이쁘단 말이야. 그쵸? 자, 요렇게.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세 가지 그려봤습니다. 어떤가요? 어려우셨나요? 자, 요거는 아마 진짜 쉬울 거예요. 요건 진짜 쉽고, 요거 두 개는 조금 연습이 사실 좀 필요합니다. 동그라미 겹치는 거를 조금 익숙해지지 않으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약간 짱구 얼굴처럼 그려주면 되는데, 요게 익숙하신 분들은 아마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강아지 요렇게 그리면 참 쉽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한 번 더 그려보시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푸들 칠하는데 나 파스텔 톤 색깔이 없어 하신 분들은 갈색 푸들 하세요. 갈색 푸들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전에 여기에다 갈색을 써가지고 얘를 갈색 푸들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도저히 색깔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갈색 푸들 해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